명화를 느끼는 순간, 화가를 만나는 순간, 그림 순간, 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짙은 갈색 벽지에 녹색 커튼이 드리워진 이곳은 전형적인 1860년대 파리의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창백한 피부에 벌거벗은 여자가 누워있죠. 그녀가 바로 작품 제목의 주인공인 올랭피아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나체가 아닙니다. 머리에 꽃을 달고 목걸이에 슬리퍼까지 신고 있는 걸로 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차려입은 나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올랭피아는 누굴까요? 그녀는 파리의 전형적인 매춘 여성입니다. 뒤에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는 흑인 여성은 올랭피아의 하녀인 듯한데요. 고객이 보낸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죠.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서 느긋하게 누워서 귀족들처럼 하녀를 고용할 수 있었던 올랭피아는 파리에서 나름 경제력을 지닌 고급 매춘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 끄트머리에서 놀란 듯 꼬리를 치켜든 검은 고양이는 방문 앞까지 불시에 도착한 고객의 인기척을 암시하고 있죠. 이 작품은 올랭피아가 매춘 여성이라는 단서들로 가득한데요. 첫째,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당시 파리에서 매춘 여성들이 흔하게 쓰던 가명으로 알렉산더 디마필스 소설 춘희에 등장하는 매춘 여성 역시 올랭프라는 가명을 쓰고 있죠. 둘째, 여자의 머리에 꽂혀있는 난초꽃은 당시 최음제의 재료로 사용되던 꽃이라고 하고요. 또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검은 초커 목걸이 역시 매춘 여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이었다고 하네요. 올랭피아는 다리를 꼬고 약간은 거만한 자세로 누워있는데 슬리퍼 한쪽이 벗겨져 있어요. 한쪽 신발만 신고 있다는 건 순결함을 잃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침대 끝에서 놀란 듯 꼬리를 치켜든 검은 고양이는 전형적인 성적 메타포인데요. 프랑스어로 암고양이를 의미하는 라샤트는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품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요소들이 일관되게 올랭피아가 매춘 여성임을 암시하고 있죠. 이쯤 되면 당시 파리에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 여자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183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화가 에드바르 마네는 34살 때 이 올랭피아를 그려서 살롱전에 야심차게 출품합니다. 살롱전은 그 당시 파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살롱전에 입선을 해야 비로소 프랑스에서 화가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던 미술계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죠. 부유한 법관의 아들로 태어난 마네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빨리 살롱전에 입선해서 주류 미술계에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랭피아로 인해 마네는 드디어 미술계의 엄청난 유명인사가 됩니다. 최고가 아닌 최악의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의 작품은 아카데미 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미술 비평가와 관객들은 일제히 올랭피아를 핏대 세워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왜 올랭피아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작품은 매너리즘의 거장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1860년대까지 프랑스 아카데미즘 회화가 추구했던 아름다움의 정석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마네는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모티브로 올랭피아를 구상했는데요. 모델의 포즈와 구도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분위기는 영 딴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정석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신화 속 여신님이 등장해야 합니다. 비너스가 누워있죠? 둘째, 여신님을 감싸는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몸을 아름다운 황금 비율로 그려내야 합니다. 셋째, 인체는 완벽한 명암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요. 비너스가 누워있는 저 공간은 정확한 원근법이 구사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게 눈에 거슬릴 것 없는 환영, 일루전이 완성됐을 때 관객들은 비로소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여신의 풍만한 나체를 아무런 수치심 없이 감상하면서 신화 속 판타지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네의 올랭피아는 여신님은 없고요. 돈을 받고 성을 거래하는 매춘부가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풍만하다기보다는 마르고 창백합니다. 얼굴은 아름답다기보다 특징적이고 개성 강한 인상으로 그려져 있죠. 신화 속 비너스가 아닌 매춘부가 싸구려 침대 시트 위에 누워서 관객들을 뻔뻔하게 바라보는 이 작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세기 프랑스는 매독 같은 성병이 감기처럼 흔한 질병으로 취급될 만큼 부르주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매춘 사업이 성행했던 사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네의 올랭피아는 부르주아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까발리면서 그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도발적인 그림이었던 것이죠. 올랭피아는 그림의 표현법 역시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보여주는 부드러운 명암법과는 다르게 올랭피아의 몸은 종이를 오려붙인 듯한 얇은 깊이감으로 그려져 있어요. 침대와 커튼의 표현 역시 꼼꼼하게 다듬은 명암법 대신에 일필휘지의 빠른 붓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흑인 하녀의 얼굴은 너무나 어두워서 배경과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죠. 원근법이 느껴져야 할 배경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공간이 평면적으로 다가옵니다. 관객들이 보기에 마네의 그림은 대충 휘갈겨진 미완성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롱 전시에 걸려진 마네의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여자 고릴라와 욕조 밖으로 걸어나온 스페이드 퀸이다. 임산부와 양가의 자녀들은 모쪼록 피해야 할 저급한 음란물이다 라면서 강렬하게 분노했죠. 사람들이 전시장에서 이 그림을 지팡이로 하도 찢으려고 해서 마네의 작품은 전시장 천장 높이 걸려졌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올랭피아가 미술계에 거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마네는 새로운 미술을 꿈꾸는 젊은 화가들의 우상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네의 작품은 근대 이후에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열어주었는데요. 이제 화가들은 더 이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신화 속 비너스를 달달 외워서 그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내 주변 사람을 그림 속에 그려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의뢰인이 요구하는 완벽한 형태와 완벽한 원근법, 명암법 대신에 작가의 주관적인 개성이 담겨있는 붓터치가 가능해졌죠. 이 새로운 혁명은 19세기 말 파리에서 활동하는 후배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 이후 모더니즘과 인상주의 회화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올랭피아는 현재 모더니즘 회화를 대표하는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프랑스 오르쉐 미술관 명당 자리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에밀 졸라는 마네의 작품을 두고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다른 화가들이 비너스의 거짓말을 표현할 때 마네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상적으로 포장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더 큰 가치로 평가되는 모더니즘 예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